미나상, 건니치와 시원스쿨 진짜학습지 JPTN3의 예리센세입니다. 오늘은 문자어휘 1강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헷갈리기 쉬운 음독 한자 파악입니다. 자, 여러분 한자라고 하면 벌써 긴장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우선 한자 읽을 때 헷갈리는 단어들 위주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장음으로 보통 헷갈리게 할 거고요. 그래서 장음이 있는지 없는지 외우실 때부터 똑바로 확실히 읽으면서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받침이 있으면, 한국어로 받침이 있으면 보통 장음이 있고, 받침이 없으면 일본어로도 장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무조건 그렇다고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밑줄만 보고 바로 단어를 고르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시험을 풀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시간이기 때문에 문자어휘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와 한자 공부만 잘 돼 있다면 시간을 절약하기에 아주 좋은 부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주 나오는 그리고 헷갈리는 한자어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에 2번 나왔던 간도라는 단어인데요. 한국어 뜻은 감동입니다. 느낄 감자에 움직일 동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동이기 때문에 일본어로도 너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울 때 감동, 간도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외울 땐 조금 더 오버 액션으로 간도 이렇게 좀 오버해서 외워야 시험 문제 푸실 때 간도 하면서 가 장음이 있다는 걸 바로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움직일 동자는 너로 음독으로 계속 읽기 때문에 동작에서도 같은 동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너가 또 들어갔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게 동작이지만 뒤에서 일본어에서는 사라고 읽는다는 거. 너자가 아니라 너사입니다. 자, 만약에 타금이 또 있다면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오버액션으로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 기출에서 2번 정도 나왔던 주요인데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주라고 할 때 이번에는 또 우장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할 때 공부를 하실 때 주요 조금 더 오버해서 짧게 외워주세요. 왜냐하면 보기에는 슈요라고 또 우가 숨어서 나올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기출에 2번 나왔던 고류라고 해서, 자, 얘는 장음이 없지만 흘러갈 류자니까 우와 함께 흘러간다 라고 한번 생각해 주세요. 얘는 앞에도 장음, 뒤에도 장음, 교류는 고류라고 해서 둘 다 장음이 있는 단어입니다. 자, 다음 시리즈 한번 볼까요? 기출에 2번이나 나왔던 주샤입니다. 자, 얘는 차라고 해서 장음이 없죠. 얘는 한국어로도 차, 일본어로도 샤. 차는 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대신 앞에는 주우라고 해서 장음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 다음 단어는 사이쇼라고 해서 기출에 2번이나 나왔던 또 단어입니다. 자, 최초라는 단어인데요. 처음 초라는 한자는 일본어로도 쇼라고 짧게 읽어줍니다. 처음이니까 짧게 읽어준다고 외우시면 어떨까요? 이때 장음이 붙게 되면 작을 소자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라는 단어에 쇼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최초는 사이쇼, 짧게 끊어주시기. 자, 그 다음에 약교크. 자, 이 단어도 JLPT 한자 읽기 문제에서 되게 빈번하게 볼 수 있는 단어 중 하나예요. 약국. 우리나라 말로도 발음이 막 쉽지는 않아요. 약국. 기억이 엄청 많잖아요. 일본어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게 작은 쯔라는 거. 약교크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외우실 때 확실히 외워주시면 더 좋아요. 야크교크 아니고 약교크라고 하는데 보기에는 제가 방금 말했던 야쿠교크도 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거 약간 헷갈릴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은 더 확실하게 외워주셔야겠죠. 그래서 약이니까 약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단어는 3번이나 또 나왔었던 슈쪼입니다. 자, 얘도 작은 즈가 함께 있다는 거에 주의해 주시고 우리나라 단어로 장자가 들어가는 건
대부분 조라고 읽고 있습니다. 다만 출장할 때 장자는 이 한자도 같이 있다는 거 신경 써주세요. 자, 다음 단어들 한번 보러 가볼까요? 기출에 무려 5번이나 나왔던 결점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결자는요, 뭔가 부족한 것들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결석, 결점 다 비슷하게 get이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get수, 작은 수라는 거예요. 큰 수가 아니라 서 get된이라고 읽게 되죠. 이게 바로 헷갈리게 또 나오는 포인트예요. get된인지 뭐 getsten인지 다 보기에 헷갈리게 나오게 될 건데 사이즈 확인 잘 해주시고, 그래서 결점은 get된, 결석은 get스키, 그래서 다 get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엔 기출에 2번이나 나왔던 조사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일본어로는 우가 들어가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조사, 이게 길게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조사 같은 거는 명사니까 뒤에 다른 수루 같은 동사랑 쓰일 텐데 여러분들이 입으로 읽으면서 문장으로 외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조사する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단어는요. 호흡. 자, 뭐 호흡도 JLPT N3 한자 읽기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입구자가 2개나 있으니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거와 관련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고큐라고 하는데 이때 의장음이 없다는 거에 주의. 우리나라 말로도 이 받침이 없거든요. 고큐라고 해서 여기를 길게 빼주면 됩니다. 앞에는 받침이 없고 뒤에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내뱉을 때랑 들이마실 때랑 2개가 다르겠죠. 고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단어는 자, 이 친구 엄청 헷갈립니다. 자, 노력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받침도 없고 일본어로도 우도 없습니다. 자, 누구랑 엄청 헷갈릴 거면요. 능력이라는 노력라고 하는 단어랑 엄청 헷갈리게 되실 거예요. 자, 근데 꿀팁 하나 드리면 일본어 JLPT라는 시험의 단어 자체가 일본어 능력 시험이기 때문에 안내방송 나올 때 니혼고 노력 시켄이라고 아마 읽어줄 거예요. 그때 잠깐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맞다, 안내방송으로 노력 시켄이라고 했으니까 노력은 노력이겠구나. 반대로 외워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도 얘랑 헷갈리겠는데? 하는 단어가 있다면 묶어서 외워두시는 것도 차라리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get된, 조사, 고큐, 노력 이렇게 4가지 단어 또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볼까요? 자,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S3에도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자주 나오는 단어들만 뭐가 났거든요. 자, 통지라고 해서 한국어 단어로도 통지라고 있는데요. 즈지라고 해서 조금 특이한 발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알던 뭐 통자랑 지자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 알림 같은 거를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요즘은 JLPT N3 시험이 그런 느낌이에요. 평소에 많이 쓰이는 단어나 문법을 시험에서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즈지는 자주 나오는 단어 중 하나니까 꼭 외워두시고 타금이 하나도 없다는 거. 자, 그 다음 부재중. 이 친구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한자 보시면 통할 통에 알지. 한국어로 읽어도 통지. 그러니까 뭐 핸드폰 알림이라고는 알 수 없어도 대충 뭔가 알려주는 사실이구나. 통지 받았다. 이런 거는 예상할 수 있잖아요. 다른 단어들도 보시면 가벼울 경에 이제 말미암을류, 경유 그냥 한국어로 읽을 수 있다면 편하게 뜻을 알 수 있습니다만 이 부재중 루스는 그렇지 않아요. 자, 한자를 보시면 머무를 류자에 지킬 숫자인데요. 자, 여러분 딱 봤을 때 류수 뭔가 와닿지가 않잖아요. 류수 물론 그대로 읽으면 발음 자체는 루스 비슷하긴 하지만 자, 이거는요 머무르면서 내가 집에 머무르면서 뭔가 집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부재중, 집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일본어로 집 지키는 당번, 뭔가 빈집을 지키는 오늘의 당번, 루스방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밖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루스. 그래서 뭔가 부재중 전화도 알림에 루스 대화라고 뜨고요. 그다음에 집에 없나 봐 루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 한자만 봤을 때 의미를 유추하기 힘든 그런 단어들은 시험에서 좋아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집에 없다 또는 부재중을 루스라고 한다는 사실. 그래서 한자 읽기 자체는 3번 나왔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좀 더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니까 주의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아까 말했던 가벼울경의 말미암을 유 사용해서 경유입니다. 개유라고 하는데요. 경, 이미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일본어로도 장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 다음에 이 오면 개, 에단 다음에 이 오면 장음이거든요. 또는 거쳐 지나간다 라고 외우셔도 됩니다. 자, 근데 한자 읽기 부분이니까 그대로 경유라고 외워두시는 게 여러분한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기출에 3번 나오는데 이것도 루스랑 조금 비슷한 맥락이에요. 딱 봤을 때 한국 한자로 문구라고 읽는데요. 이걸 발음은 비슷해요. 몽끄라고 읽습니다만 우리는 문구라고 하면 약간 문구점 생각도 하고 이 막 글로 써있는 이 문구, 로고 같은 걸 생각하기도 하고 하지만 일본어로는 몽끄라고 하면은 불평불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평을 말하다, 몽끄어유라는 동사랑 함께 많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으로 한번 중얼중얼 거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지, 루스, 개유, 몽끄 4가지 단어 저랑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어 시리즈로 가볼까요, 미나상? 자, 다음 단어는 정보라고 해서 얘도 JLPT 기출에 2번이나 나왔던 단어인데요. 그래서 저허라고 해서 양쪽의 우장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아무래도 양이 많아야 되니까 우가 2번이나 있다. 저허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검사, 이거는 앞에는 받침이 있고 뒤에는 없으니까 겐사,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겐사라고 읽습니다. 한국 한자 그대로도 검사라고 읽어요. 기출에 3번이나 나왔던 거예요. 아까 조사는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조사도 조사라고 해서 뒤에 똑같은 사자가 왔었죠? 검사는 겐사, 조사는 조사. 그래서 길게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횡단이라고 해서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가로 횡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도 횡단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단이라고 해서 여기도 우장음이 있습니다. 뭔가 한국어로 발음이 어려운 것 같다 싶으면 거의 무조건 우장음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이랑 똑같이 단자는 똑같이 단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기출에 2번이나 나왔고 이 단자는요, 뭐 판단하다, 그다음에 횡단하다, 우리나라 말로 단자가 들어갈 때는 다 단이라고 읽히고 있어요. 단이라고 읽고, 그다음에 광고, 얘도요 앞뒤로 뭔가 헷갈리게 생겨서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바로 고코크라고 해서 광, 이것도 봐봐요. 횡자랑 비슷하게 읽기 어렵다 싶으면 뒤에 우자가 붙어 있답니다. 그래서 광고는 고코크라고 해서 또 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자로는요, 넓을 광자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히로이라고 읽는 바로 그 한자거든요. 그래서 광고는 널리 알려져야 되는 거니까 한자도 뭔가 널찍하게 얘가 퍼져 있지 않나요? 그래서 넓을 광자는 코라고 읽습니다. 고코크라고 있네요. 그래서 이 4가지 조호, 켄사, 그다음에 오단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고코크, 광고까지 4개 단어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문제를 한번 풀러가 보실까요? 자, 여러분 저는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을 다 읽어보긴 할 거지만 처음에는 저처럼 보자마자 고르실 줄 아셔야 돼요. 자, 일단 밑줄 친 단어를 보니까 2025년에 나온 따끈한 문제니까 집중하셔야겠네요. 자, 일단 감동이라고 있는 한자입니다. 자, 감동은 간도였었죠. 그러면 이 중에서 찾아보시면 바로 3번 간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뭔가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간도라는 걸 알더라도 여기서 뭐 이거 못 보고 고른다던가 할 수 있으니까 꼭 4개의 보기를 꼼꼼히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문자 어휘 문제들은요, 문장을 읽을 시간에 보기를 꼼꼼히 읽으셔야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저랑 다 읽어는 보고 갈게요. 호텔가라, 호텔에서 미타 야마노 게시기가 봤었던 그 산의 풍경이 스바라시쿠테 훌륭해서 간도시다, 감동했다 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감동이라는 단어의 간도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자는요, 느낄 감자라고 해서 우리가 느끼는 어떠한 단어들에 다 들어가고 있죠. 심지어 느끼다 동사도 간지르,
고요. 그 다음에 감각이라는 단어도 기출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감각라고 읽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감각을 약간 일본식으로 읽으면 되죠. 감각 이렇게. 이것도 깨달을 각자여서 우리가 뭔가 느낌을 깨닫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간도였었어요.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2020년에 출제가 됐던 단어고요. 자, 일단 얘만 딱 보고 봅시다. 아까 제가 얘는 한국어로 읽을 수 있어도 일본어로 뜻이 와닿기가 어려운 그런 단어다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루스라고 해서 부재중, 집에 아무도 없음이라는 단어였었죠. 그래서 머무를 유자에 지킬 수, 루스라고 읽는다. 그래서 원래 지킬 숫자는요, 동사로 쓰면 마모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일본 강아지들 보면 이름이 마모루인 친구들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키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도 기출에 2번이나 나왔었고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今週は海外旅行で家を留守にします. 이번 주는 해외여행을 가서 집을 부재중 빈 채로 냅둔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2024년에 출제가 됐던 단어인데요. 자, 얘만 일단 또 딱 한번 봅시다. 자, 한국어 단어로 읽어보면 주요라는 단어예요. 주요. 뭔가 받침이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아까 봤던 단어인데 기억나시나요? 자, 이 단어는 바로 주요라고 해서 주요. 제가 이때 우가 없다는 걸 되게 중요시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어로는 주지만 일본어로는 주가 아닌 시로 들어갔다는 점. 복합적으로 뭔가 신경 쓸 게 많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요라고 읽고요. 이때 많이 낚이시는 게 1번 같은 경우죠. 뭔가 맞는 것 같잖아요. 주요. 하지만 뭔가 우리나라 말로 발음이 복잡한 것들만 우장음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この国の主要な産業は 이 나라의 주요한 산업은 何か知っていますか? 뭔지 알고 계시나요? 라는 문장으로 나왔었네요. 자, 여러분 문제풀이가 조금 빠르다는 감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도 실전에서 이 정도 속도감으로 푸셔야 시간에 맞출 수 있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2021년에 출제가 됐던 문제네요. 밑줄만 딱 한번 볼게요. 봤더니 주차라고 나와 있습니다. 店の前に 주차しようか? 주차할까? 라고 하는데요. 일부러 주차만 한국어로 읽었습니다. 자, 뭐였을까요? 바로 주샤 였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는요,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까지 된다고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차라는 한자는요, 우리나라 말로 차라고 읽는다면 일본어로도 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딘가에 승차한다 라는 단어도 샤라고 읽는데요. 자, 동서로 노루라고 읽었던 그 한자, 이렇게 음독으로 읽을 때는 조샤라고 읽습니다. 자, 승, 받침이 있으니까 우까지 들어가 있네요. 왜 나왔냐면 기출에 나온 적이 있거든. 승차는 조샤, 주차는 주샤.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오버하면서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2024년도 기출입니다. 밑줄만 딱 보면 최초라고 읽고 있는데요. 자, 최초, 뭔가 처음이니까 장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라고 큰 힌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먼저 한번 골라보시면 맞습니다. 사이쇼, 처음이니까 장음이 없다 였었죠. 그래서 처음은 사이쇼라고 읽고요. 자, 문장 전체는 このバイトは 이 아르바이트는 今日が最初です. 오늘 처음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장 최자도 JLPT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중 하나인데요. 자, 최신이라는 단어도 사이신이라고 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단어 있잖아요. 최근도 사이킨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아시죠?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2021년에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요. 자, 밑줄을 한번 한국어로 읽어볼까요? 바로 통지라고 읽는 그 한자입니다. 자, 통이라고 하면은 대충 느낌이 오는데 아쉽게도 다 추라고 써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알지자를 어떻게 읽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답 한번 찾아보셨나요? 바로 주치라고 읽는 한자였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은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말의 지읒과 일본어의 자행의 발음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지읒 계열은 다
다치스테토나 시 같은 걸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나 즈 같은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도 주요라는 단어가 주가 아니라 슈요라고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주차도 슈로 바뀌었었고요. 그쵸? 그래서 얘도 알지자지만 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좀 더 발음이 가볍게 치환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아닌 건 따로 외우고요. 다음에 이, 츠, 단일 통자도 JLPT N3 시험엔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한번 볼까요? 자, 얘도 통이었기 때문에 수라고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나 이렇게 다니는 걸 통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도 일본어로 츠킹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공통, 이때도 통이니까 교츠라고 하고요. 자, 지금 괜히 보는 게 아니라 다 기출에 몇 번씩 나왔던 단어들이고, 그다음에 공통, 교츠 뒤에 점을 붙이면요. 아까 결점이 일본어로 뭐였죠, 여러분? 겟탱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도 교츠 뒤에 탱을 붙여주는 거예요. 교츠탱. 딱 봐도 발음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통점, 교츠탱 이런 것도 참 시험에서 좋아하는 단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명사. 얘네도 음독으로 읽을 때는 단일통을 추라고 읽지만 동사로 읽을 때는 통해 지나가다라는 느낌으로 도리라고 읽습니다. 도리 스기르라고 하면은 얘도 기출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지나가다, 뭔가 통과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도 얘를 통이라고 읽으니 얘네도 이것을 토라고 읽을 때가 있는 겁니다. 단 통하다 이런 동사로 쓰일 때는요. 그래서 단일통에 대한 단어들 한번 잘 봐보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2022년에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자, 얘만 또 한번 보세요. 얘는 좀 어렵게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이 한국어로도 못 읽을 수도 있어요. 둘 중 하나라도 읽었으면 좋겠다. 자, 얘는요. 횡단이라고 읽는 한자입니다. 자, 횡단. 여러분 횡. 어때요? 발음하기 어렵죠? 그러면 장음이 아마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자, 골라보시면 맞습니다. 바로 오단이라고 하게 됩니다. 뒤에는 우리도 단이니까 똑같이 단이라고 읽고요. 앞에만 좀 신경 쓰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횡단 금지까지 붙여서 기출에 2번이나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금지는 긴시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횡단 금지, 오단 긴시까지도 봐주시면 되고 이 한자는요. 옆이라는 뜻을 가질 때는 여러분 일본의 요코하마라는 동네 아시죠? 그래서 요코라는 뜻으로도 쓸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단, 횡단 잘 외워두시고 이 오른쪽 녀석도 난인 거 나중에 또 나올 테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2021년에 출제가 됐던 단어인데요. 또 빈칸만 딱 보시면 자, 이 단어도 노력이라고 써 있네요. 이 힘자가 2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힘줘서 노력한 거겠죠? 노력! 제가 노력이라고 빨리 읽었습니다. 자, 그럼 힌트가 좀 됐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노력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력은 노력이라고 하는데요. 노력을 続けることは大切だと思う. 노력을 계속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력은 노력이었습니다. 똑같이 이 힘력자가 들어가는 걸 한 번쯤 볼까요? 우리도 힘력이라고 읽기 때문에 력이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음독으로 읽으면 협력도 2번이나 나왔던 교력이라고 나와요. 협! 딱 봐도 발음 어렵잖아. 협! 하기 때문에 자는 또 들어가 있고요. 협자라는 건 여러분 심지어 보시면 뭔가 열십 같은 거에다가 여러 명이 힘을 엄청 합친 거예요. 그게 바로 협력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같이 한다는 협동 이런 단어에도 들어가는 교자였고요. 그다음에 실력 보시면 얘는 열매 실자예요. 그래서 뭔가 결실을 맺을 만한 지스력이라고 하는데 또 여기서 중형이 뭐처럼 보이세요? 제 눈에는 추가 크다는 게 좀 보이는데요. 짓력구가 아니라 지스력구라고 읽는다는 거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얘네들도 다 N3 기출에 나왔던 적이 있는 단어니까 꼭 한 번씩 챙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2024년에 나온 꽤 따끈한 문제입니다. 또 밑줄부터 보시면 자, 한국어로 읽을 줄 아시면 일본어로도 읽기 좀 더 편해요. 보시면 경유라고 써 있습니다. 어딘가 거쳐 지나가는 것을 말하죠. 자, 경유라고 한번 제가 써드릴게요.
그러면 문제 풀 때 조금 더 수월하시려나? 푸셨나요? 요거는 바로 개유, 우리도 유라고 하니까 여기서 유라고 장음 없이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노 히코기와 이 비행기는 도쿄 개유 시대 뭔가 도쿄를 경유해서 서울에 이기마스 서울로 갑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때 두 번째 쓰였던 말미암의 유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단어들에서도 또 쓰이고 있냐면 이유, 리유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실 게 뭘까요? 바로 이때는 우가 없었는데 이때는 우가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유도 지유라고 읽고 있고 둘 다 기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반대로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 이유랑 자유에는 둘 다 우가 있는데 자, 경유에는 없다 보니 경유만 좀 특별하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유는 들렸다가 바로 가는 거니까 우 없이 바로 간다고 생각해주세요. 꽤 괜찮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20년도에 나왔던 문제였었고요. 빈칸 보시면 조사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거너지갱어 조사시마스. 자, 조사. 일본어로 아까 좀 오버 액션해서 읽기로 했는데 자, 기억나시나요? 바로 조사라고 합니다. 워낙 발음이 비슷해서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올 뻔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툭 튀어나올 만큼 공부를 열심히 읽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는 조사할 게 많으니까 장음이 있다. 조사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조자는 보통 상태 같은 거나 검색해보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 단어가 정말 또 중요해요. 아까 루스처럼 이 단어도 한자만 보고는 뜻을 유추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음은 똑같이 조라고 읽는데요. 자, 이때는 옆에 아들 자자가 있어요. 그럼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뜻은 상태나 컨디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뒤에 조 씨가 와르이라고 같은 세트로 나와요. 나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조 씨가 와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도 루스와 마찬가지로 한자만 봐서는 컨디션이라고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마무리를 하면서 끝내보도록 할 건데요. 조금 많이 더 헷갈렸던 단어들 위주로 다시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장이라고 했을 때 장, 슛, 저라고 해서 장음이 있었고요. 우리도 장이라고 받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치. 얘는 단일통, 통지인데 토가 아니라 추로 읽힌다는 사실. 하지만 동사로 쓰면은 도리, 스기루라고도 읽힐 때도 있고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다니다, 가요라고 읽힐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횡, 횡단이라고 해서 오단. 우리나라 말로도 발음이 힘들면 얘네도 장음이 있다. 오단, 횡단. 다음에 거쳐 지나가는 것. 자, 경유라고 하기 때문에 이쪽도 개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호흡. 입구자가 2번이나 있네. 입으로 하는 호흡을 얘기하고 고큐, 뭔가 할 때 장음도 큐라고 있습니다. 고큐. 그 다음에 동작. 얘네도 동. 우리나라 말도 동. 일본어로도 너.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는 작이지만 얘네는 사입니다. 너사 아니라 너사. 그 다음에 주요 보시면 자,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말로 지으신 경우에는 보통 시나 치 같은 좀 더 가벼운 계열로 바뀌고 주기 때문에 장음도 없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문제에 나왔던 단어네요. 조사, 조사. 조사할 게 많은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교류, 뭔가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 단어니까 고류. 얘네도 우장음이 흘러가듯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우리도 자꾸 우가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는 단어들은 이렇게 저처럼 입으로 계속 말하면서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헷갈리는 한자 읽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츠카레 사마でした.